안녕하세요. 주권인데입니다. 어제 제가 주인과 노예라는 주제로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촛불 들러 지방서 서울로 주구장창 버스로 전철로 자가용으로 아이 데리고 다녔지만, 아직도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촛불이 탄핵한 건 그리고 그 후과는 다름 아닌 물음표. 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모 정치인 난생 처음으로 50년 45년 가까이 살았을 즈음에 처음으로 모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었고, 당시 그 문바와 수많은 그 SNS상에서 혈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19대 더민주 경선에 자발적 참가를 하게 되었고, 경선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고, 그렇게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민주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모 정치인을 위해서. 그리고 SNS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 19대 더민주 ARS 전산 조작 부정경선을 조금씩 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를 했고,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의적인 그러한 제 삶이 아니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좀 나쁘고 좀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좀 덜 나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정치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주권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더민주의 당원에 가입을 하고 2달여간이 지났을 무렵 정확하게 ARS 전산 조작 부정경선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각자가 갖고 있는 주권 무기죠. 목숨 같은 참정권이, 이거는 사표가 되고 의미가 없이 이러한 전산 조작으로 인해서 저들이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로 하고 저는 붕괴를 했습니다. 누가 좋고 누가 싫어서가 붕괴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더민주 ARS 전산 조작 부정경선의 실체와 더불어서 5구 대선의 어떤 전산 조작 그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18대 대선 개표 조작 부정에 대해서 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 뉴스를 잘 안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18대 대선 개표 조작 그 사건의 실체를 보고서 또 경악을 했습니다. 이미 뭐 수없이 많은 증거, 그러니까
19대 더민주 ARS 전산 조작 부정경선에 어떤 천여 개의 확실 증거가 있죠. 녹취 전화를 한 것이 있듯이 18대 대선 또한 이미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에 12월 19일 투표 당일 전날인 12월 18일에 이미 박근혜 51.6%와 문재인이 48. 몇 %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었고, 또 그것을 그 다음날 투표 당일날 끝나고 그것을 3사를 통해서 전 민족에게 시청하게끔 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렇다 치자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러한 그 주권자들이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했죠. 19대도 마찬가지고 18대도 마찬가지고. 앞서 그 업데이트하면서도 뭐 간략하게 소개를 했지만, 이러한 선거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은 주권 소송이고 민중 소송이고 행정 소송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선거 소송 소청을 받은 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대 대선 개표 조작 부정에 한 거에서, 자, 민중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자,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내었고, 그때 당시에 20대 국회인가요? 거기에 다 송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그리고 언론사에도 다 제보를 했고, 또 2013년 1월 4일 날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무려 선거인단 6,000명이 넘는 분들이 2013 수 18을 제소를 했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박근혜 원세훈 김무성 김능환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등 9인을 대법원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내란죄 및 국헌 문란범죄로. 그리고 2013년 1월 4일 날 이 행정소송인 선거소송인 주권소송인 2013 수 18이 180일을 훨씬 넘겨 박근혜 짜고 치는 한통속 박근혜 국회 무리들이 진짜 행세하도록 양승태 내란 대법원 13인의 대법관이 판결을 180일을 넘겨서 해주지 않자 2015년도에 다시 양승태 내란 대법원 13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또 직무유기 등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공무원법 성실 의무 56조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이 내란 대법원과 내란 검찰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심판을 내려줘야 할 이러한 자들이 묻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행세하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도도 정말 중도 같은 이런 굵직한 그런 것을 영국 영왕실에 헌납을 하게 되었고, 세월호 대학살도 일으키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소송이면 끝납니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구구절절히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을 해주지 않으니까 민중 간 분열은 계속화되고, 이러한 선거 쿠데타에 올라타서 참정권을 묵살하고 학살한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행정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을 만 했더라도 이러한 대참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민중들이 책임 묻지 못하고 한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신분 세탁 복귀 시나리오를 참 거대 민중 사기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쇼입니다. 자, 이미 박근혜와 한통속 국회들은 18대 대선 부정, 또 이명박과 함께 18대 대선 부정으로 인해서 저세승으로 갔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5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할 거 다 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무력화시키면서 탄핵 파면된 진짜로 만드는 이러한 민생과 악순환 우미나 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국정원에서 보통 10년의 어떤 그러한 로드맵으로 움직이는데 이 또한 사전에 준비된 그러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뭐 하야하라, 처음에는 하야하라 어떤 구호가 갑자기 탄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샤내 대통령 주류 미디어가 한몫을 했죠. 태블릿 조작을 만들어내고 JTBC가 제일 앞열에 서서 키치를 걸었죠. 그래서 민중들을 양분시키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그렇게 했고, 이러한 탄핵 촛불이든 태극기에 어떤 정말 순수한 뜻으로 참여했던, 정말 선거소송에 어떤 이러한 것을 몰랐던 순수했던 그러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저 또한 촛불을 들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끌어갔던 중추 세력들, 그러한 분들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태진행동본부와 태극기 탄핵 반대 그 중추 세력들은 분명히 어떤 각각의 그 역할 분담을 하는 행동대장들이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명실상부 공의, 세월호 대학살, 중도 헌납, 18 개표 조작 대선, 그 다음에 19대 개표 조작 총선, 공범 세력들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면죄부를 받게 되고, 선거소송은 파면 인용과 동시에 박근혜가 파면당해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4년 5개월 동안 한 번도 심리 없던 소송은 각하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19대 대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짜여진 저는 각본이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문재인으로 이미
낙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19대 더민주 ARS 전상조작 부정경선에서 문재인 캠프가 대선급이었죠.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국방의 어떤 군대를 시찰하는 그러한 것을 또 연출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세월호에 끌어올리는 그것까지 맞춰지면서 그 하늘에, 그때 당시 하늘에 세월호가 올라올 때 하늘에 캠트레일 리본이 그려지게 되고, 박근혜가 물러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는 이러한 참 우픈 대민중 기망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촛불 정부라는 그러한 19대 또 가짜 정부를 그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자, 해외에서도 촛불이 자화자찬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트럼프와 조선의 김정은이가 또 통일쇼, 평화 통일쇼를 또까지 만들어내면서 대대적으로 어떤 대민중 기망의 쇼는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적폐를 덮는 그러한 참 우민화 쇼를 또 감행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촛불이 탄핵을 안 시켰으면 군부가 어쩌고 일어섰다고 또 하는데, 그 부분도 명실히 따지면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것도 짜집기 해서 또 민중들을 또 우민화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러한 정치권 뉴스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이 안 서고 해석이 안 되겠죠.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정말 뜨문뜨문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깊게 생각들을 안 하죠. 미래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니까 정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런지 알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진짜 행세하는 범죄자 년놈들일 뿐이다.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그러했듯, 지금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2017수 4칠 선정당사자 김윤희님 무려 한 650여 명의 선거인단 규모를 두고 있는 이 선거 소송만 재판만 판결하게 되면 볼 것 없이 정지가 됩니다. 권한이. 저들도 다 알고 있죠. 민중만 모르는 겁니다. 민중들만 저들의 어떠한 짜고 치는 한 통속들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재명 쇼, 노회찬 쇼, 누구야, 조국 쇼, 지금은 추미애 쇼까지 다 이러한 그 부정선거 카르텔의 어떠한 다 공범 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헌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초기에 김진태가 한통속, 부정선거 한통속 김진태가 청와대 1인 시위를 했었죠. 부정선거 문재인. 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또 누구야?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 자유한국당 누구죠? 심재철이. 걔가 문재인 내란죄 발언했었죠. 예, 사실입니다. 그놈 또한 공범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분노 조절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태극기 부류들이 문재인을 갖다가 뭐 빨갱이 뭐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짜고치는 한통속들의 프레임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자들이 부정선거에 올라타서 진짜 행세하는 이런 범죄자 년놈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뭐 선관위, 헌재 등등등 모든 것들이 지금 민중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좀 깊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정말 간단하게 이 사태의 이 흐름을 우리들이 왜 이러한 그 수많은 그 생체 마루타 실험 대상 군으로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 독 캠트레일, 독 5G, 독 GMO, 독 후쿠산 방사능, 독 코로나는 아니죠. 위장 코로나니까. 위장 코로나발 뭐 행해지는 모든 것들, 독 백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왜 희생양으로서 전락당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정말 이러한 부정선거 시스템, 선거무효소송, 참정권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민중 각자들의 주권 권리만큼의 책임은 없는가? 과연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신식민지 대일미국, 유령국가 사회, 그 다음에 부정선거 지속사회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각자들의 그 책임만큼 각자들이 모르쇠하고 알면서도 방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의 그런 후과는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정말 뼈저리는 각자의 어떤 반성도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떤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5G 고주파 출력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어지러운 현상, 미식거리는 현상, 뭐 구토하는 현상, 머리가 골 때리는 현상, 코피 쏟는 현상들이 무지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외국 사례에서 5G 고주파 그 중계기의 어떤 출력에 의해서 학교에서 소아암이 걸리고 또 질병을 얻고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그 SNS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보십시오. 5G 중계기가 정말 촘촘하게 금호망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학교에 국내 그 학교의 그 옥상에도 수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곳곳 건물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누구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세금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이 돼요? 우리를 죽이는 생체 마루타 기니피그 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뭐예요? 부정선거를 모르겠어야 한 후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물러서면 결국에는 질병을 얻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살아남는다 해도 베리칩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주권연대였습니다.